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열렸습니다. 감독회장 임기 단축, 교회법 지휘 강화 등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 주요 안건을 짚어봤습니다. 올해 3월 완공된 세문안교회가 국제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작 중 유일한 교회 건축물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제28차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제교회 성장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대회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위임 목사를 비롯해 각국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낯선 외국인들, 헤드폰을 쓰며 무언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올바른 목회와 교회 부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8차 세계교회 성장대회 CGI 콘퍼런스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각국에서 참여한 영적 지도자들을 환영하며 대회 기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계 영적 부흥과 한국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God answer our prayer,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놀라운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조용기 원로 목사는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선 먼저 기도하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시간을 내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힘이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16일과 17일 양일간은 사티시 쿠마르, 로버트 카사로, 디시안 위크 마란네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공유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 일정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도 대성회는 안드레이 티신코, 에드윈 알바레즈 목사가 해외 강사로 참여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연합집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선거 문제로 다시 한번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직무대행마저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리회 측은 교단 정상화를 위해 감독회장 임기 축소, 불법 행위 처벌 강화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감독회장 임기 단축은 올해 입법의회 최대 관심사입니다. 기존 4년 임기를 2년 담임제로 줄이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대신 재임 기간 동안 감독회장은 개교회를 담임할 수 있습니다. 지방 분권과 교권 집중 방지가 목적입니다. 임기 종료에 따른 경제적 예우 부담을 줄이는 것도 단축 이유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리회 유지재단과 교역자 응급재단, 장학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는 임기 중에 부정행위나 부정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회법 지위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엔 사법처리 사건 이외의 모든 판결은 본교회법 판결이 우선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위원회는 의회와 행정으로부터 독립됩니다. 감리회 관계자는 헌법 개정은 재석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만큼 개정안이 모두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완공된 세문안교회가 국제건축상인 2019 아키텍처 마스터 프라이즈 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작 중 유일한 교회 건축물이란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1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한국교회가 세계 속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곡선 벽면은 한국의 어머니 교회를 형상화했습니다. 정면에 있는 작은 창은 밤이 되면 반짝거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키텍처 마스터 프라이즈는 세문안 교회를
한국의 노트르담 어머니 교회라고 표현하며 건축 설계 부문 문화 건축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세문안교회 관계자는 한국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며 교회가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만큼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키텍처 마스터 프라이즈는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건축, 조경, 인테리어 분야의 작품을 선정하는 세계적인 건축상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만에서 16세 여학생이 후천적 생명이 된 사례가 세계 최초로 나왔습니다. 대만 남부 가오슝시에 사는 16살 류모 양은 매일 1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명 증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학생을 진료한 보영과기대 부설병원 홍치팅 의사는 블루라이트로 유발된 후천성 정록색 생명과 암수능 감퇴 진단을 내렸습니다. 류모 양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상을 느꼈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스마트폰 사용 금지로 회복했습니다.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과격분자들이 경찰을 살상할 목적으로 원격 조종 사제폭탄을 터뜨렸다고 홍콩 경찰이 밝혔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카오룽의 몽콕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사제폭탄이 터졌으며 다른 지역에선 한 경찰관이 커터칼에 베어 목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어난 이후 사제폭탄 사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콩 경찰 폭발물 해체팀 관계자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테러리스트들의 행위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칼과 사제폭탄의 사용으로 폭력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며 경찰이 법 집행을 강화해 극단주의자들을 가차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3명 중 1명이 영양불량으로 인한 발육부진과 쇠약, 과체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이런 어린이들이 이후에도 평생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니세프가 발간한 세계 어린이 상태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중 약 2억 명이 발육부진과 쇠약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빈곤국가 어린이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과체중도 약 7억 명에 달했습니다. 유니세프 헨리에타 포어 총재는 어린이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른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산채로 매장된 신생여아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남성 히테시 시로이가 마을 묘지에서 토기에 들어있는 갓 태어난 여아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시로이는 출생 직후 사망한 자신의 딸을 묻으려고 현장을 찾았고 땅을 파는 도중 토기를 꺼내다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갓난 아기를 발견한 겁니다.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아를 선호하는 인도에선 특히 시골을 중심으로 불법 낙태와 여아 살해 등이 만연합니다. 시집을 보낼 때 엄청난 지참금을 내야 하는 관습 때문인데 이를 이유로 여아가 태어나면 호적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기준으로 인도 남자 1000명당 여자의 비율은 8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에서 홍콩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미국 프로농구 NBA 시범 경기 생중계가 재개됐습니다. 데릴 모리 휴스턴 로키츠 단장이 트위터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고 애덤 실버 NBA 총재가 두둔하자 NBA 중계 독점권을 갖고 있는 텐센트와 중국 관영 CCTV가 NBA 시범 경기를 중단한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하지만 단장이 홍콩 시위 지지 트윗을 올려 큰 파문을 일으킨 휴스턴 로키츠의 경기는 제외됐습니다. 야오밍이 뛰었던 중국 최고 인기팀 휴스턴 로키츠의 경기가 중계 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농구 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NBA의 중국 시장은 가치가 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 산업 비전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요 도로에 운전자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앞당기겠다며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올해 사립유치원 891곳을 감사한 결과 약 77%가 부적정한 회계 운영으로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중 686곳에 총 178억 5천여만 원 규모의 재정상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이나 학부모 부담금을 부적정하게 쓰거나 거뒀을 때 교육청이나 유치원 회계로 환수 보전하거나 학부모에게 돌려주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죽음을 두고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도 악플 근절을 선포했습니다. 연매협은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언어 폭력, 즉 악플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며 근거 없는 악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매협 회원 소속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청강 리베로 유소년 FC가 12일 충남 서산 현대트랜시스 축구 경기장에서 제8회 청강 리베로 유소년 클럽 축구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청강교회 김정욱 목사는 참가자들이 좋은 생각으로 경기에 임해 화합 가운데 좋은 축제의 경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천안, 서산, 태안 등에서 23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연령별 우승팀은 서산 유나이티 FC, 서울 은평 유소년 FC, 천안 페트로 FC 팀 등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19일 오전 10시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재개식을 가집니다. 재개식에는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를 비롯해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 가수 션, 배우 정혜리 등이 참석해 연탄 5,000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단체는 올해 연탄 가격이 동결돼 에너지 빈곤층이 한시름 놓게 됐다며 사랑의 연탄 250만 장 나눔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큐티 선교회 큐티엠이 20세 이상의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2020 청년 큐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주요 강사로 나서며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 가수 이수영 등이 함께합니다. 말씀 집회, 조별 나눔, 간증 페스티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수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선착순 2,000명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